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짜 정책만을 소개합니다. 정책 플랫폼 코리아TV 정책플러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민양입니다. 아이를 낳기로 약속하면 장기저리로 대출을 해주고 아이를 낳으면 대출액을 탕감해줍니다. 4명 이상 아이를 가진 여성은 평생 소득세 면제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받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헝가리의 화끈한 출산 지원 정책입니다. 초저출산 시대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2023년 임신과 출산에 대해 어떤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또 달라진 점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육아정책연구소 이재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양대학교 간호대학의 김두리입니다. 네. 과거에는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이 투자의 개념이었다면 현재는 비용의 개념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임신과 출산에 드는 비용을 많이들 부담스러워하시죠? 보건복지부에서는 3년마다 산후조리 실태조사를 하는데요.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주간 그 산모들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데 평균 비용이 24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최근 산모님들이 자주 이용하는 마사지 비용은 제외한 금액이거든요. 그 비용까지 포함해서 저희 연구소에서 따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2주간 한 330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어떤가요? 네, 출산의 경우 가장 제가 많이 드는 비용을 생각해보면 저 같은 경우는 출산에 따른 병원비, 그다음에 산후조리원비가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특히 산후조리 비용 같은 경우에 사실은 몇십만 원부터 몇천만 원까지 굉장히 비용이 천차만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하는 조리원을 가서 알아봤더니 하루에 100만 원.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너무 비용이 부담돼서 그냥 집에서 산후조리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많이 고생을 하셨죠. 그러니까 저처럼 많은 산모들이 사실은 이 정책 지원으로 산후조리원과 관련된 경제 지원을 얘기하는 것처럼 많은 산모들이 아마 이 산후조리원과 관련된 비용을 고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임신부들의 최대 관심사가 바로 산후조리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공공산후조리원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각 지자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현재 22개소의 설립 또는 설치 예정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대부분의 공공산후조리원은 사실은 민간 시설과 비교해서도 굉장히 시설도 좋고 깨끗하고 그다음에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일단 산모들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진을 좀 찾아보니까 네. 마사지실도 있고 다양한 제품들도 다 구비가 되어 있고 네, 네, 네. 굉장히 생활하기 편리하게 네, 이런 네. 조건들이 잘 갖춰져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따르는 걸로 지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구나 그다음에 지방정부에서 설치해서 운영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을 국가에서 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서 발의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목돈이 없다면 임신도 출산도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싶어도 임신, 출산 비용을 비롯해서 육아까지 많은 비용이 드니까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나요? 대표적으로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가장 큰 목적은 임신 초기에 그 의료비가 많이 지출되니까 그것을 이제 경감시켜주는 목적으로 설계된 제도이고요. 네. 그 지원금은 많이 올라서 최근에는 1회당 100만 원, 다태아 같은 경우는 140만 원, 그리고 분만 취약 지역에는 2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되고요. 특히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같은 경우에는 120만 원을 또 추가로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 신청은 이제 임신 확인서를 발급받은 이후에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임신 정보를 등록하면은 네.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이어서 교수님 사용 범위를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임신 출산 진료비의 사용 범위를 좀 말씀드리면요. 일단 네. 임산부와 2세 미만의 영아의 모든 진료비와 약제비 그리고 치료 재료 구입비 이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출산일 이후 2년까지만 사용이 가능해요. 아. 그래서 2년이 지나버리면 자동 잔액이 소멸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첫 만남 이용권 같은 경우에는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유흥 사행업종 또는 레저 업종 등 지금 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카드를 사용하게 되시면 사용 금액과 잔액이 표시된 것들이 문자로 수신이 와요. 굉장히 편리하겠네요. 네, 맞아요. 저도 그걸 사용했을 때 되게 편리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국민행복 카드는 전화나 인터넷 또는 은행을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신청하시고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 또 신청 방법까지도 이렇게 안내를 해주셨네요. 첫 만남 이용권의 경우 지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첫 만남 이용권은 200만 원이 지급되는데요.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은 첫 만남 이용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세제 혜택 같은 게 없거든요. 그 사용권에는. 그런데 이제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같은 경우에는 최대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까지는 이제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시고 나머지 금액을 이제 첫 만남 이용권을 쓰시면은 이제 네. 세제 혜택이랑 첫 만남 이용권 사용 혜택을 모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임신은 말씀하신 것 외에도 다양한 지원 정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이 기피의 대상이 아닌 기쁨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건강한 출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 임산부를 만나볼까 합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국민의 기본 건강은 우리가 챙긴다. 강남구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마침 이날 임신 10주 차에 접어든 김수정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임산부한테 기본적인 검진을 해준다고 해서 전화 예약하고 왔거든요. 보건소 1층에 위치한 사랑맘 건강센터. 임신 전 건강검진에서부터 출산 후 아동 건강관리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산정검사 예약하고 왔는데요. 네. 전화 예약을 한 뒤 신분증과 산모수첩을 제시하면 임산부 등록이 진행되는데요. 서류에 자필로 인적사항 등을 적어내면 임산부 등록 완료! 이거 가지고 2층 검사실 가셔서 피 뽑고 소변 검사 하시면 되고요. 네. 이제 검사 종류는 저희 일반 혈액 검사, ABO/RH 혈액형 검사, 그다음에 에이즈 매독, 그다음 비형 확인 항체, 풍진 항체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신 12주 이내에 방문하면 각종 초기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고요. 16주부터는 각 주에 알맞은 각종 검사와 다양한 혜택들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언제라도 무료로 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니까 놓치지 마세요. 아이의 건강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죠. 건강한 출발이 평생 건강으로 가는 만큼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철분제와 엽산제와 같은 영양제도 지원합니다. 12주 이후가 되면은 어떤 검진을 해야 되나요? 저 2차 경화 검사가 16주에서 20주 사이에 먼저 있어요. 또 24주에서 28주에 하는 임신성 당뇨비뇨 검사가 있는데요. 이거는 금식이 필요한 검사이기 때문에 꼭 예약해 주시면 저희가 관련 검사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체외수정 또는 그리고 인공수정 등의 보조 생식수를 시행하고 있는 난임부부에 대해서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남구에 거주하는 난임부부 중에 이제 남성의 경우에 정액 검사 결과 이상소견이 있는 지원 대상자의 경우 검사 비용 일부를 또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한의학 난임 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난임 부부들의 경우에 한의원에서 난임 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에 처박 비용 등의 일부를 저희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듣기 어려워진 요즘 아기의 탄생은 한 가정뿐 아니라 온 마을의 경사이기도 합니다.
강남구 보건소에서는 초보 엄마의 든든한 지원군을 자청하고 있는데요. 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은 이제 출산 후에 출산 과정을 영유아 건강 간호사가 방문하는 이제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편적으로 모든 가정에 방문을 드려요. 그래서 방문했을 때는 아기의 건강이라던가 산모님의 건강 체크 드리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아기 돌보면서 필요하신 부분들, 아기 재우기라던가 모유 수유 관련해가지고 직접적으로 1대1로 이렇게 케어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방문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는 생후 2년까지, 2살까지, 만 2세까지 방문을 추가적으로 드리는 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 기초 건강검진을 마치고 나온 수정 씨. 그런데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네요. 뭐가 많네요. 네, 많이 챙겨주셨어요. 보건소에서 이렇게 임산부 건강검진 받으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은데요? 아니, 일반 병원 가면은 이것저것 다 검사해서 20-30만 원? 그 정도 든다고 하던데, 아니, 보건소에서 이렇게 다 무료로 해주시니까 임산부들은 각자 그 보건소 꼭 활용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기초부터 꼼꼼하고 탄탄하게. 보건소의 임산부들을 위한 출산과 양육 지원 사업. 여러분도 그 도움의 손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의 주인공 김수정 씨처럼 거주지 보건소에 임신부 등록을 하면 무료로 다양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우선 보건소에 임신 확인서 또는 산모 수첩, 신분증 등본 등을 지참해가지고 임산부 등록을 해놓으면 네. 다양한 검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혈액 검사부터 해서 풍진 검사, 소변 검사 모두 받을 수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최근에 보건복지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이거는 전문 교육을 받은 간호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영아 및 산모의 건강관리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집으로 방문해서 1대1로 맞춤 컨설팅 네네, 같은 맞습니다. 걸 해주는 건가요? 네, 이게 네. 전국으로 아직 확대되고는 있진 않은데 계속 네. 확대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특히 이제 취약계층 그리고 고위험 출산 같은 경우에는 만 2세까지 3회에서 최소 3회에서 24회까지 방문을 하니까 네. 꼭 산모님들이 확인해서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어디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카드만 등록해 놓으면 네, 임산부 등록을 해놓고 보건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산부 등록을 하시고 보건소에서 신청을 하시면 네네. 건강 상태에 맞는 1대1 맞춤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정말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임신 12주 전까지는 이 건강기능식품인 엽산제를 꼭 먹어야 하잖아요. 네, 무료로 네. 받을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임신 12주 전까지는 보건소에서 방문하시면 엽산제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16주부터 분만 전까지는 또 철분제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다라고 볼 수 그렇군요. 있겠습니다. 네. 또한 임산부 배지나 임산부 주차증을 받아보실 수가 있거든요. 또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24 맘 편한 임신 서비스를 통해서 철분제나 엽산제를 택배로도 신청해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역별로 임신 축하 선물이나 또 임산부 혜택이 조금씩 달라요. 네. 그래서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보건소 홈페이지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양한 내용과 혜택을 또 확인을 해보는 것이 네. 많은 분들이 또 다양한 혜택을 꼭 챙겨갈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임산부에 대한 혜택이 정말 다양하다고 느낀 게요. 제 친구 중에도 임산부가 있는데 친구랑 부산으로 여행을 가려고 이 KTX 기차를 예매하는데 친구는 임산부라서 할인된 가격으로 예매를 하더라고요. 이처럼 임산부 할인 서비스가 KTX 이외에 또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KTX 같은 경우에는 네. 임산부 동반 1인까지 일반 가격으로 특실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교통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22년부터 임산부를 대상으로 교통비를 70만 원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통비 지급이 단순히 이제 택시비, 대중교통 이용뿐만 아니라 주유비까지 활용할 수 있게끔
확대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아, 좋습니다. 네, 임산부는 자동차 보험 할인도 받을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임산부는 자동차 보험 할인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신했을 때부터 출산 후 6세 미만까지 사실은 6세 미만까지. 자동차 보험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보험사마다 할인율은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보험사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정책들이 임산부를 위해서 마련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래 진료비도 감면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혜택을 받게 되는 걸까요? 네, 일단 대략 외래 진료비 본인 부담금은 한 20% 정도 감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모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임신 확인서 또는 산모 수첩을 가지고 가시면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률 40%, 그리고 종합병원급은 30%, 그리고 병원급은 20%, 의원급은 10%의 외래 진료비를 할인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비급여 항목이나 입원 또는 약국을 이용하시는 것들은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임신한 친구를 보니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도 받더라고요. 임신 축하 선물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주는 건가요? 네,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은 이제 무엇보다도 미래 세대의 건강을 위해서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해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신청은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네. 그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네. 지자체에서 자체 뭐 선정 절차에 따라서 최종 선정 여부와 함께 임산부 고유 번호를 발송해줘요. 네. 이거를 받으신 임산부는 이제 쇼핑몰에 회원가입 이후에 실제로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농산물의 비중이 50% 이상이어야만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얼마나 자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지원 내용 보시면은 친환경 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월 1회 이상 지급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 연간 48만 원까지 주문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연간 되겠습니다. 48만 원까지. 네, 48만 원.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이 80%가 되고요. 와. 본인 부담금이 20%예요. 유기농 농산물, 그다음에 무농약 농산물, 유기 가공식품, 그다음에 유기 축산물, 수산물, 그리고 무항생제 축산물로 한우나 돼지고기, 그리고 유정란 등 신선한 농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임산부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살펴봤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것 같아서 바람직한 정책이란 생각이 드네요. 이외에도 어떤 지원 정책이 있는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저출산 문제에 쏟아부은 돈만 지난 15년 동안 380조 원. 그럼에도 지구상에서 가장 심각한 인구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 국내 합계 출산율 0.79명, 1년 전보다 0.03명 줄면서 또다시 기록을 갱신했다는데요. 하지만 더 암울한 건 현재보다 미래입니다. 오는 2026년에는 0.6명대까지 떨어질 전망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2023년 임신, 출산, 육아 지원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MZ세대를 대표하는 한 분을 통해 어떤 정책인지 살펴볼까요? 시급일 끝나셨나 봐요. 아, 네. 직장이 탄력 근무제라고 있어서 오전 9시부터 1시까지만 일해요. 이제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요가하러 가려고요. 아기 가지고 나서 요가를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임산부 요가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네. 자, 마시면서 아가가 기지개를 피듯이 복부를 부드럽게 열어주고, 자, 내쉴 때는 아가 있는 공간에 긴장감을 천천히 빼내듯 내셔봅니다. 자, 이제 두 손을 아가 공간으로 가져오셔서 우리 아가 공간 천천히 만져보세요. 임산부 요가는 일단은 이제 임신 기간 동안 바른 자세 연습하고 바른 호흡 연습하고 바른 마음을 연습함으로써 이렇게 산전 때 산모님들이 가장 건강한 출산을 위해서 좀 행복한 출산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뒤로 갈까요? 생명을 잉태하는 순간부터 산모의 몸에는 커다란 변화가 생기는데요. 육체의 변화뿐 아니라 마음과 정신적인 변화가 함께 따르기 때문에 많은 산모들이 건강을 위해 요가를 한다고 합니다.
자, 왼손 끝도 한번 바라봐 주세요. 자, 우리 골반에서부터 두 다리를 단단하게 바닥으로 뿌리 내려주세요. 자, 정면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몸이 엄청 풀어지고 부드러워지고 혈액순환도 되는 게 느껴져서 너무 편하네요. 임신해 있는 도중에는 조금 몸이 많이 무겁고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아기 때문에 걱정도 많은데 스트레칭 하다 보면 굉장히 몸이 많이 풀어지고 또 예민하던 마음 같은 것도 많이 힐링되고 마음도 가벼워져서 아주 주기적으로 꼭 오고 있습니다. 요가를 끝낸 뒤에는 동네 공원에서 산책을 하는데요. 산책을 자주 해주면 출산일 즈음에 양수가 되게 찰랑돼서 아기한테 안정감이 생긴대요. 그래가지고 산책 빼먹지 않고 습관을 들이려고 하고 있어요. 요즘 MZ세대는 결혼부터 임신 등을 기피하고 있다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경력 단절될 우려가 있고 또 가장 큰 경제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아이 키우는데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남편 외벌이로는 좀 살기 힘든 현실이니까. 근데 이제 애 가지고 낳고 육아하는 건 엄마 몫인데 맞벌이가 쉬운 것도 아니고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애를 갑자기 어디 맡길 수 있는 데가 많지도 않고 어쨌든 경제적인 문제가 큰 것 같아요. 올해부터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 지급액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보육 지원을 가장 촘촘하게 잘 하고 있다는 김수정 씨가 사는 강남구에서는 어떤 보육 지원을 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에 대한 출산 양육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첫째, 둘째에 대해서 지원금을 대폭 증액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첫째, 둘째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30만 원, 100만 원을 지원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첫째, 둘째에 대해서 각각 200만 원씩 증액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남구에서 출생되는 아이의 경우 첫 만남 이용권과 함께 출산 장려금을 동시에 받게 되면 총 4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최고 수준이라고 하네요. 장녀에게 지원되는 각종 수당들이 있는데요.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아동에게 지원되는 수당입니다. 그래서 만 7세 미만 취학 전 아동에게 지원되는 게 가정양육수당이고요.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그래서 아동수당은 매월 10만 원씩 지원이 되고요. 가정양육수당은 24개월 미만 아동에게는 30만 원이고 그 이상 취학 전 아동에게는 매월 10만 원씩 지원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영아수당이 명칭이 바뀌어서 부모급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1개월까지 영아들에게는 70만 원씩 매월 지원이 되고요. 23개월까지 영아들에게는 매월 35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2023년 확대 시행하는 지원 사업이 출산 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함께 키우고 함께 돌보는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2023년에 신설된 정책 중 하나가 부모급여라는 지원 정책입니다. 영상에서도 나왔듯이 부모급여 제도에 대해서 보충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작년까지는 가정양육수당을 통합한 영아수당을 지급해주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만 1세 이하 아동의 경우 가정에서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을 경우 30만 원을 지급했었거든요. 그런데 2023년부터는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정책이 바뀌면서 0세는 최대 70만 원, 그리고 만 2세 이하의 경우에는 네.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좋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교수님. 좀 더 설명드리면요. 2023년 1월부터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을 한다. 맞아요. 그 아이가 0세다라고 하면 부모 급여가 7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3년에 1월에 아기가 태어났다라고 했을 때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1년 동안 받는 금액이 840만 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단 이제 어린이집에 가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세 부모 같은 경우에 이제 70만 원에서 영유아 보육료 예상 금액인 51만 4천 원을 빼고 네. 18만 6천 원을 현금으로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도 여전히 받을 수 있네요. 저 남는 금액이 있으니까 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한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키우는 1세 부모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35만 원을 지급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서도 이제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면 이 1세 부모 같은 경우에 원래 35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보육료가 아까 51만 4천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더 큰 보상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따로 지급받는 현금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임신을 했으면 출산을 하겠죠. 출산 후 육아를 위한 육아휴직도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가진 근로자분들은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쓸 수 있거든요. 보통 이제 통상임금의 80%인 최대 월 15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육아휴직 급여로.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150만 원으로 육아휴직한 다음에 실제 생활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런 이슈들이 많아서 그 육아휴직 특례제도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네. 3+3 부모 육아휴직제라고 해서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첫 3개월 동안은 부모 근로자 모두에게 통상임금의 100%인 최대 300만 원까지 정말요? 네. 지급하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이 추가적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최대 3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대폭 인상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럼 또 동시에 같이 네, 육아를 동시에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되겠네요. 네. 3개월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네, 육아휴직 3개월 후에는요, 기존과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약 80%인 최대 월 150만 원을 지급받게 되고요. 엄마 혼자 휴직했을 때도 통상임금의 80% 이내인 상한액으로 15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육아휴직은 어떻게 신청하는 거죠? 네, 일단 육아휴직을 신청을 하려면 이제 근로자가 본인이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한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 달 전까지 한 달 고지를 전까지 해라. 네. 그럼 이제 사업주가 그걸 확인하고 근로자한테 육아휴직을 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단 이제 또 예외가 있잖아요. 유산이나 사산과 관련된 위험이 있거나 아니면 예정일보다 조금 일찍 출산을 해야 되는 경우 같은 경우에도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그리고 끝난 날 이후에 12개월 이내까지 매월 단위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말씀드린 3+3 육아휴직 제도 같은 경우에는 첫 3개월은 이제 사후지급금 제도라는 것이 적용이 안 돼가지고 그냥 다 들어오기는 한데 그 이후에는 이제 75% 금액만 들어와요. 그래서 그 사후지급금은 이제 육아휴직 복귀 후 이제 6개월 동안 근무를 한 이후에 똑같이 이제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신청을 하셔야지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직하고 나서 또 신청을 매달 해야 풀로 다 받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자세히 안내를 해주시니까 시청자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자녀 가족은 세금 혜택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세금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지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전기요금 감면 혜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자녀 이상으로 대가족 할인 대상은요,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수 5인 이상이었을 때 30% 월 16,000원 한도에서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녀가 셋인 다자녀 할인 대상도 주민등록표상 자녀 또는 손자가 3인 이상인 가구로 역시 30% 월 16,000원 한도에서 감면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신청하시는 거는요, 국번 없이 또는 국번을 포함해서 12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쉽네요. 123. 맞아요. 123. 네, 그리고 한국전력공사로 연락해서 직접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메모를 하시면서 시청을 하시다가 이제 방송 끝나고 나면은 함께 필요하신 정보들 다 신청해서 모든 혜택을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산후조리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실 임산부에게 산후조리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산후조리에 대한 지원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산모나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을 보시면요. 출산 가정의 건강관리사가 이제 방문을 하게 돼서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또 신생아의 양육과 관련된 것들을 지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그 출산 가정에 있어서 아까 산후조리원 사용 비용들 같은 경제적인 부담이 좀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네. 잘 확인하시면 좋겠고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신청을 합니다. 네.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고요. 정부에서 비용을 해주기 때문에 되게 저렴하게 서비스가 되고요. 또 지자체에 따라서는 이 중위소득 기준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보건소를 통해서 확인이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자기부담금의 90%까지 또 추가로 지원해 주시는 그 지자체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네.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임신과 출산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살펴봤습니다. 정책도 알아야 하지만 첫 임신에 대한 두려움도 많거든요. 혹시 임신 기간 동안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좋은 정보라기 하기보다는 그냥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하지 말아야 할 것만 네. 안 해도 반 피해도? 이상은 네, 좋으니까요. 가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카더라 통신의 말을 좀 귀담아 듣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사실은 인터넷에서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다 보니까 전문가가 말하지 않은 그냥 일반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올려놓는 정보들을 보고 뭔가 잘못된 정보를 습득한 다음에 불안해하는 임산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꼭 보면 다 내 얘기 같거든요. 맞아요. 네. 네. 이러한 정보들을 이제 무분별하게 좀 수용하게 되면 본인 스스로 불안해하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네. 이런 정보들을 좀 선별해서 귀담아 듣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임신 중에 운동을 하라는 얘기도 있고 또 절대 안정을 위해서 절대 하지 말라 하는 얘기도 있거든요. 임신 중에 운동 해야 하나요?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하나요? 임신 초기에는 절대적으로 이제 안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동을 해서는 개인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출산 임박했을 때는 이제 가벼운 운동, 걷기 위주의 운동이 필요한 것은 이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건소에서 많이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요가나 임산부 요가나 임산부 체조 수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네. 챙겨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이제 장거리 여행이죠. 여행이요. 네, 3시간 이상 장거리 여행은 아무래도 출산 전에 그 조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하지 않는 것이 좀 중요한 것 네. 같습니다. 네, 출산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자연분만과 제왕절개를 놓고 아직도 의견이 분분한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네, 사실은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이렇게 있는데 무조건 자연분만이 좋다, 제왕절개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사실 편견인 것 같고요. 사실 저희의 목적은 산모와 보호자 그리고 의료인의 공통적인 목표가 건강한 분만이 자연분만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산모나 아이 둘 다 건강한 방법으로 출산할 수 있는 게 가장 그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출산 시대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과 정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볼 수 있는 임산부 배려석이 만들어진 지도 어느덧 10년이 됐는데요. 여전히 임산부 배려석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과 논쟁이 남아 있습니다. 한 생명을 품은 순간부터 세상에 빛을 보기까지 임산부가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따뜻한 시선과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 해주셨는데요. 함께 하신 소감 어떠셨나요? 네, 저는 정책 연구자로서 이제 출산 지원 정책을 만들어내는데 최대한 기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출산 지원 정책 방향이 단순히 이제 출산율을 개선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생애 초기 영아와 그 산모님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정책 변동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아마 따라가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제 최대한 산모님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정책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으니까요. 꼭 이제 참고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정책 의견 많이 내주시면은 저희 육아정책연구소나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내주시면은 최대한 산모님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을 만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 출산과 관련된 임신, 출산과 관련된 정책들을 보면서 작년에 제가 출산했었을 때 어떤 혜택을 받았나도 좀 생각을 해보는 많이 기회가 됐어요. 받으셨나요, 실제로? 오늘 사실 다양한 맞아요. 정책들이 소개가 되었는데 못 받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못 챙겨서. 그래서 지금 이런 방송이나 이런 정책들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했으니까 임산부들이 꼭 이러한 정책들을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아까 팀장님은 여러 의견도 내달라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의견 다 낸 정책들을 임산부들이 충분히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국민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책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